안녕하세요. 저는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800km를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최찬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야마구치현에서 저 뒤에 보이는 건물이 야마구치현 종합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뭐 어떤 도의 도청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주도면 제주도청, 뭐 충청남도면 충청남도 도청,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일본의 여기 일본의 그 수상이 아베죠. 아베 수상의 지역구가, 지금 아베가 구선 의원이에요. 근데 그 지역구가 여기 야마구치현입니다. 야마구치시에서 이제 1, 2, 3, 4 이렇게 그 지역구를 나누는데 4구에서 지금 그 국회의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민당 총재가 되고, 일본의 수상은 제1당의 총재 또는 대표가 수상을 맡기로 되어 있는 그 법에 의해서 자민당 총재인 아베가 이제 수상을 맡았죠. 그래서 천황으로부터 수상 임명장을 받고 뭐 이렇게 수상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아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베가 지금 최장기 수상직을 수행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역대 이래로. 일본의 수상들은 임기가 3년이고 그것 뭐 재임할 수 있어요, 한번. 근데 아베는 연임을 갖다가 바꿨죠. 그래서 지금 3번째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데 일본의 수상들은 임기가 그렇게 3년이고 뭐 재임이고 이렇지만 1년 정도밖에 못 있은 그런 수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베도 처음에 2006년도에 처음에 총리가 됐을 때 1년 만에 그만두죠. 1년 만에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지만 뭐 말로는 건강 악화설이라고 했죠. 그 당시에. 근데 사실은 건강도 그때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1년 만에 그만두는 사람도 많은데, 아베는 지금 헌법을 바꿔서까지 3번째 수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서 과연 그럼 아베는 어떻게 그런 그 배경이 있으며 또 어떻게 해서 어떤 사고를 갖고 있길래 지금 이렇게 굉장히 좀 도전적으로 개헌을 하고자 하고 막 이런 개헌을 해가지고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고 싶어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것을 이 야마구치현이 아니면 이야기하기가 적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베의 할아버지는 아베 간이라고 그래서 중의원을 지내셨죠. 중의원도 2번이나 지내셨어요. 그리고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2차 대전 때 그 총사령관이었던 도조 히데키, 물론 그 나중에 1945년 패전되고 나서 사형을 당했습니다만은, 도조 히데키 그 양반이 그렇게 전쟁을 펼쳐나가는데 반대를 했던 사람이 아베 수상의 친할아버지 아베 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그러니까 아베의 아버지죠. 아베 신타로. 이분이야말로 정말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친한파이기도 했고, 그 기시노부스케 수상이 있을 적에 뭐 또 외무상도 지내고 이렇게 지냈던 아주 그 원로 정치인인데, 이분도 굉장히 그 친한파적이었고, 동남아 여러 나라들 다들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평화스럽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베는 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극우적으로 우경화 돼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베는 아베 아버지가, 아베 신타로가 이제 그 외무 대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외무부 장관 지내고 1991년에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돌아가시죠.
그러고서 1993년에 아베가 아버지 지역구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세습 정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다가 어떻게 살짝 빠졌는데요. 일본에는 지금 우리나라도 뭐 문희상 국회의장이 뭐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에는 세습 정치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든지 그 집안의 어떤 사람이 한 지역구에 물려받아서 국회의원을 하는 경우가 많죠. 네, 많습니다. 지금 뭐 전에 그 90년대 총리였던 고이즈미 총리의 아들도 지금 자민당에서 아주 다음 총리로 차기 유력하게 이렇게 유력한 총리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런데요. 아버지가 1991년에 아베의 아버지가 1991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1993년에 아베는 아버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아주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의 독특한 제도가. 물론 우리나라에도 국회의원들의 후원회가 있지만 여기는 지역구에서 그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회가 있는데요. 그 후원회 회원들이 사실은 세습이 됩니다. 그래서 아베 신따로를 후원했던 그 후원회 회원들이 93년도에 그의 아베 신따로의 아들 아베 신조가 출마를 하니까 그대로 물려줘서 여기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된 거죠. 예, 그러고서 지금까지 구선을 9번을 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태어나기는 동경에서 태어났는데 도쿄에서 태어났는데 국회의원은 이 먼 곳까지 와서 고향에서 사실은 아베는 고향이 동경이죠. 예, 그러나 이제 그 조상들이 터전을 닦고 있었던 이 야마구치에 와서 국회의원을 하는 거죠. 아베 가문은 야마구치현에서는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뭐 농토도 많이 갖고 있었고 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시골에서도 양조장집이 부자였었죠. 예, 아베 가문이 양조장도 하고 농토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부잣집이었죠. 그리고 아베가 태어나던 1954년도 저보다 한 살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할아버지 그 아베 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정계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외무장관 그때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우리 가 잘 알고 있는 기시 노부스케 이 양반은 또 일본의 수상이었죠. 이럴 때 아베는 태어났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아버지는 그렇게 평화주의자였었는데 사실은 그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외할아버지가 수상을 하면서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일본의 우파들을 결집을 시켜서 극우 세력을 형성해 놓은 거죠. 그리고 지금 아베가 추진하고 있는 헌법 개헌을 그러니까 제9조 평화헌법의 제9조 어떠한 국제 분쟁에도 관여하지 않고 군인도 갖지 않을 것이며 무기도 만들거나 보유하지도 않겠다. 이런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고 그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가 수상이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지만 실패합니다. 뭐 물론 미국의 그 영향력 때문에 그랬겠죠. 그것을 그 외할아버지의 그런 극우적인 사상,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아베가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자기 친아버지나 친할아버지의 그 생각과는 다르게 지금 노선을 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선거에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극우파들을 결집시켜가지고 거기에서 극우파들이 부르짖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도 한국을 혐오하는 것, 혐한들 포함이 되는데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용을 해서 이렇게 선거에 많은 영향을 얻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베는 사실은 그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런 극우적인 사상을 갖고 있고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이렇게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아베는 어렸을 때 그렇게 나대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어렸을 때는 아주 조용했다고 합니다. 조용한 한 학생이었고 다만 이제 사고방식이 어렸을 때부터 아마
좀 이렇게 약간 반골적인 그런 것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 사상하고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크면서 바뀌고, 나중에 아버지가 외무부 장관 할 적에, 외무 대신할 적에 그 비서로 들어갔다가 또 거기서 일도 이제 정치적인 일도 배우게 되고, 또 뭐 고이즈미 총리가 그 총리 시절에 그 총리 비서도 했었죠. 그래가지고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하고 그 일본하고 그 북송인들 또는 이런 사람들 교섭을 할 때도 고이즈미는 그때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좀 친화적으로 얘기를 하고자 했는데, 그 비서로 따라갔던 아베는 그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강하게 나가고 북한을 이렇게 경제적인 제재를 가해가지고 우리한테 끌려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강한 어조로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떴죠. 그때 젊은 아베는 굉장히 떴죠. 예, 그래서 언론에서도 막 대서특필을 하고 막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어떤 도전적인 사고방식은 늘 갖고 있었던 그런 아베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됐죠. 아베 수상은 이제 가계도를 잠깐 보면은요, 이제 아베 칸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 아베 신타로 아버지, 이 아버지가 기시 노부스케 그 외할아버지죠. 그러니까 그 양반이 수상할 적에 그 외무부 장관 할 적에, 기시노부스케가 외무부 장관 할 적에 비서로 들어가죠. 아버지는 그 기자 생활을 오래 했어요. 동경대학 졸업하고서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가 기시노부스케의 외무부 장관, 외무 대신에 비서로 들어가면서 그때의 그 기시노부스케의 딸 요코 여사라고 불러주겠습니다. 그 요코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베의 엄마가 이제 기시노부스케 딸 요코 여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해서 이제 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아베는 54년에 그렇게 태어나서 또 결혼을 했을 때 아키의 그 부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은 또 일본의 대체벌 모리나가 제과의 그 사장 딸이죠. 그러니까 아주 순진한 여성인데 좀 활달하고 생각이 약간 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가요? 뭐 그런 아키에 여사, 아주 친한적인 한류를 좋아하는 그런 부인하고 결혼을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키의 그 부인은 늘 요코 그 어머니, 시어머니한테 죄송한 마음, 아이를 두지 못하는 그런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요코 아베의 엄마는 이 며느리를 뭐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인가요? 그 아베가 다시 이제 수상으로 이렇게 취임을 하려고 하는 그때, 마침 그때에 아키에 여사는 술집을 차립니다. 그러면 일국의 수상 부인이 술집을 운영한다? 이거는 좀 뭔가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정서가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요코는 굉장히, 야, 어떻게 그 남편이 수상으로 취임하려고 그러는데 술집을 차린다니 말이 되냐? 근데 아키에는 술집을 차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참 그 고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좀 심하고, 예, 아베 측에서 볼 때는 어머니한테 자식을 못 낳은 그런 사이에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특히 아키에 여사가, 아키의 부인이 아베가 2006년 7년도에 수상을 1년 만에 그만두고 할 때 이제 병이 있어서 그만둔다는 그 이유도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 뭐 좀 심각했습니다. 이렇게 하혈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심각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아키의 부인이 배조연도 받아주고 이런 그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해서 건강이 좋아지고, 그리고 2012년도에 다시 수상이 될 수 있었던 그 건강을 찾게 해줘서 부인한테도 또 미안하고,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도 양쪽에 어느 편도 들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이런 집안에서는 그런 사람이 밖에만 나오면 그냥 강성. 예. 그래서 막 경제도 아베노믹스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경제도 막 과감하게 그냥 돈 찍어가지고 채권 팔고 그래가지고 그 빚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지금 뭐 400조 이상을 풀고 막, 그래도 지금 경제가 안 잡히고 있죠. 막 이렇게 강성으로 나가고, 국방에 있어서도 그렇고, 예, 미국한테
어떻게 보면 진짜 비굴할 정도의 그런 외교를 펼치는 거 이런 걸 봐도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뭐 골프 치다가 트럼프하고 골프 치다가 괜히 넘어지는 그 몸 개그도 하면서 대통령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골프백 들고 선물 들고서 쫓아간 거라든지 뭐 하여튼 굉장히 그렇지만 일본으로서는 이 국가 이익으로서는 굉장히 기여가 됐습니다. 트럼프가 뭐 일본이 엔저를 할 때도 그냥 뭐 외환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그냥 대표로 뒀고, 그러니까 많은 그 트럼프가 특혜는 좋지만 이제 슬슬 트럼프도 일본 글쎄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떤 뭐 김정은이라든지 어디서 핵 그 공격을 받을 때라도 일본의 아베가 그것을 우리를 도와줄까? 아마 소니 텔레비로 이렇게 핵 공격 받는 것만 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발언을 지난번에 한번 했죠.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안보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라도 더 개헌을 하고자 하지만 지금 뭐 일본에서도 그렇게 개헌하는 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세력들이 좀 많고 그래서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아베가 극우적인 사상을 갖고 있게 된 그 배경을 살짝 말씀드렸는데, 물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 야마구치에서 이런 그 말씀으로 오늘 방송은 좀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가면서 점점 몸이 좀 힘들어서 그런지 아주 편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씀드리고요. 오늘 가고 내일 정도면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모노세키를 거쳐서 이제 후쿠오카 섬으로, 규슈 섬으로 넘어가서 이게 또 거기서도 뭐 나가사키까지, 후쿠오카로 넘어가서 나가사키까지도 근 한 280km 되니까 또 한 7, 8일 가야 되겠죠. 그래서 2월 2일 날까지는 나가사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저는 쭉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국교가 정상화가 되고 정말 관계가 좋아지면 얼마나 얻는 게 많은지 우리 다 같이 기도해서 그 지도자들이 깨우치기를 기도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또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